시작하기 전에 제 내용이 주가 씨앗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은 퀴즈를 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저 화면에 있는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네, 맞아요. 오늘 먹은 음식을 떠올려 봅시다. 쌀밥, 감자조림,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라면과 음료수를 비롯한 가공식품, 이 모든 것들이 씨앗으로 만들어집니다. 씨앗은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먹기도 하고, 씨앗을 흙에 심어 길러낸 채소를 먹기도 합니다. 씨앗은 언제나 흙에 심기면 다시 원형의 씨앗을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쌀 심은 데 쌀이 나며, 깨를 심으면 깨가 납니다. 토마토와 가지, 고추, 호박 모두 과육 안에 씨앗이 있고, 무와 배추는 뿌리를 겨우내 저장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땅속에 심으면 서서히 꽃을 피우고 씨앗을 올려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기본적인 씨앗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이 씨앗인지도 모르며 씨앗을 남겨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욱이 온전한 곡식과 채소를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가공된 채로 우리 입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농을 결심하기 전 흙을 만지는 농부가 스스로 씨앗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토마토 안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씨앗들이 이듬해 흙에 심으면 잎과 꽃을 올려 똑같은 모양의 토마토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 먹는 대부분의 채소, 곡식들의 99.9%가 F1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대 잡종 품종은 우수한 종자끼리 교배해서 만들어진 잡종 강세 종자이지만 그 우수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마치 돌연변이 불임 종자와도 같아서 후대에 온전한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종묘회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씨앗을 매해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온전한 씨앗을 만들어낼까요? 원래 씨앗은 구입하는 것이 아닌 옛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씨앗은 받는다,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문 용어로 채종한다의 의미입니다. 작물을 재배해서 어느 정도 먹고 그 안에 있던 혹은 꽃을 피우고 씨앗이 맺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씨앗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씨앗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매 씨앗을 잘 받다가 언젠가 기후의 영향으로 농사를 망쳐서 몸이 안 좋아 농사를 못 지어서 씨앗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옛날 씨앗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시던 씨앗을 대물림 받아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입니다.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100년까지 그 역사가 보장된 씨앗들입니다. 이런 씨앗을 토종 씨앗, 재래종 씨앗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토착화되어 형질이 고정된 씨앗입니다.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씨앗을 보살펴왔을 할머니들의 삶을 생각하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년 전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우보농장에 청년 귀농 자급자리 플랫폼이라는 귀농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돈 벌어 성공하겠다는 거창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시에서의 삶이 불편했기 때문에 흙이 있는 곳에서 순환 속에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가을 귀농을 결심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토종씨들인가 연이 닿아 경기도 평택 씨앗 수집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씨앗 할머니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 어머님 하면서 너스레를 떨 정도로 친근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 할머니 외에는 노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낯선 할머니들의 집에 찾아가서 집안 구석구석 보관되어 있는 씨앗들과 할머니의 밭, 할머니의 삶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화, 디지털화, 외주화되는 세상에서 7, 80년 세월을 꼬박 여성으로서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과 호미로 일궈온,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삶이 주섬주섬 늘어놓은 정갈한 씨앗과 주름진 얼굴에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순환이란 이런 것이구나. 씨앗, 흙, 길고양이, 도시에서 허투루 쓰고 버리는 약봉지와 비닐봉지,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 할머니에겐 이 모든 행위가 그저 놀이이자 삶이었습니다.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는 할머니들의 연세는 대체로 70대에서 90대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지켜오지 않았다면 씨앗의 주권은 몽땅 종자회사, 더 나아가 다국적 종자회사로 넘어가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중 일부를 종자 로열티로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1년에 약 100억 원가량의 종자 로열티를 다국적 회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토종 씨앗을 이어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명감도 철학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맛있어서, 있으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업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개량종 씨앗들과 이에 적합한 화학비료, 농약들이 개발되었고 이는 농민들에게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존에 있던 토종 씨앗을 없애고 면과 농협에서 보급하는 다수학, 병충해에 강한 돈 되는 신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성이 좋고 균일하기에 농협에 내다 팔기 좋지만 맛은 토종 씨앗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씨앗 수집을 하며 가장 많이 나오고 보존되는 것이 콩과 팥, 들깨, 참깨입니다. 한반도가 원산지인 콩과 팥은 그만큼 이어져 온 토종콩, 토종팥의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콩은 서리태 약콩이 떠오르고 팥은 붉은 팥만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 토종콩은 밤콩, 오리알테, 선비자비콩, 호래비콩, 부채콩, 아주까리콩, 퍼런콩, 푸르대콩, 쥐노니콩 등이 있고 토종팥은 흰팥, 앵두팥, 재팥, 쉬나리팥, 비단팥, 검정팥, 청팥, 개골팥, 무팥 등 그 색과 맛 크기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소수의 할머니들이 조금씩 재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다양했을 우리의 자원이 자본과 효율에 의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세대가 교체되고 나면 토종 씨앗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토종 씨드림에서 씨앗을 수집하며 작년에 만난 할머님이 올해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그 씨앗을 이어갈 리가 없습니다. 토종 씨앗의 가치를 아는 젊은 농부들이 이어나갈 뿐입니다. 기존의 관행 농부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몇천 평의 한 작물을 일률적으로 재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며 기계로 수확 후 농협 또는 중앙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스마트팜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온실 안에서 액상비료를 먹으며 자라나는 채소들, 병 걱정도 벌레 걱정도 없습니다. 흙이 없어서 세척이 간편합니다. 마치 아파트에서 사람이 원하는 족족 전기가 공급되고 난방이 공급되고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필요한 식재료와 생필품들이 문 앞으로 배달되듯이 이제는 채소들도 자연과 동떨어진 채 버튼 하나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됩니다. 스마트팜 업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마트 매대에 오르고 식당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식재료가 이렇게 재배됩니다. 마트에서 채소 그 자체만 보면 어느 지역, 어느 농지에서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어 등장한 것이 토종씨앗 보존운동과 자연농이며 퍼마컬처입니다. 자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 종자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수집한 씨앗을 소농들이 주고받으며 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와 낫으로 일구는 자연농법을 고집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 퍼마컬처입니다. 퍼마컬처는 영어에서 permanent와 agriculture가 합쳐진 용어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퍼마컬처에서는 다양성이 핵심이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 식물들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이루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생태계를 살려 최대한의 효율과 순환을 끌어내는 것, 내가 농사짓고자 하는 농지의 토양과 온습도, 풍향, 생태계를 고려하여 공간을 설계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작은 먹거리 숲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관행 농산물과 달리 토종씨앗 퍼마컬처 농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대부분 중앙 도매처에 납품하기가 힘듭니다. 중앙에서 관행적으로 수매하는 농산물들은 큼직하며 상처 없이 깨끗해야 하고 유통성 좋은 개량종 씨앗으로 재배한 것이어야 하며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야 합니다. 토종씨앗과 퍼마컬처로 농사지은 작물들은 이 긴 유통 여정을 감당하기 힘들 뿐더러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쉽게 납품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런 소농들의 잉여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창구로서 지역마다 농부시장이 속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르쉐입니다. 1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마르쉐 역시 생태농사를 짓는 소농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어 많게는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산물을 들고 출점한 농부와 그 농부들의 작물을 활용해 요리하는 요리사들의 음식은 금세 동인합니다. 마르쉐로부터 원동력을 얻어 많은 지역의 귀농귀촌인들이 농부시장을 꾸리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부시장 중에는 광주광역시의 지구농장터와 보자기장, 해남의 해방장, 구례의 두루다살림장, 벌교의 풀풀장, 파주의 햇빛장 등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옆 동네 광주에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지구농장터에 장꾼으로 출점합니다. 그리고 곡성에서 작은 농부시장 호미장을 기획해서 작년 10월을 첫 시작으로 올해 5월에 봄장을 열었습니다. 곡성읍에서 1년에 4번 여는 계절장입니다.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식재료를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받습니다.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토종씨앗이라고 해서 가치를 높게 사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에서 바지런히 농사짓고 산림에서 매대를 가득 채우는 손큰 농부들도 있지만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감각 하나로 시골에 자리 잡고 이 씨앗 저 씨앗 실험 속에 있는 젊은 농부들은 마치 소꿉장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크던 작던 자연과 씨름하여 나온 결과물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농부시장을 찾습니다. 농부시장은 단순히 돈과 물건이 오가는 마트와 다릅니다. 도심 속 농부시장에서 농부와 소비자는 물건을 가운데 두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투입한 노동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는 농부와 이곳에서만큼은 씀씀이가 좋아지는 소비자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정이 오갑니다. 농부시장에 나오는 농산물은 마트에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토종씨앗의 품종은 무궁무진하기에 생김새와 향, 맛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노지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자란 농산물은 계절과 지역의 기후, 기온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농부의 매대는 농부의 밭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농부의 밭에 있는 꽃과 허브가 매대를 장식합니다. 잉여 시간에 취미로 만든 뜨개용품이나 직접 발효시킨 콤부차, 막걸리, 직접 쓴 시집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간혹 판매되지 않은 물건들은 손님에게 덤으로 주거나 장꾼들끼리 나눔 교환됩니다. 내가 농사짓지 않은 것을 저 농부가 농사짓고 서로 집에서 키우는 발효균, 질 좋은 씨앗과 예쁜 꽃 구근이 오갑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과 모양, 계절, 자연, 나눔, 사랑이 공존하는 곳이기에 저는 농부시장을 잔치라고 부릅니다. 출점 준비에 뚝잠 자고 나가도 그 공간에 들어서면 거짓말처럼 피로가 가시고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저는 잉여 생산물이 많지도 않고 아직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 손님이 많지도 않기에 큰 수익을 얻기엔 역부족이지만 생태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만나 농사 이야기, 시골 살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 매달 장터가 기다려집니다. 작은 농부들이 고되고 힘들어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모두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평소에 먹던 먹을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8월에 상추가 금값인 이유, 식당에서 같은 메뉴가 1년 내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올해 유독 병에 약해서 많이 떨어진 감이 깨끗하게 시장에 나와 있는 이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해도 노동 대비 저렴한 가격에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이유, 한국 청년들은 농사를 기피하는데 그 인력이 메꿔지는 이유, 현실을 알고 나니 도심에 나가면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가담하지 않고 대안적인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제때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될 때까지 들이는 것은 나의 시간과 육체 노동입니다. 작물을 돌보는 나의 시간은 자연에 맞추어 흘러갑니다. 쓰레기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만의 창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동시에 주변에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점점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키는 일이자 기후위기 시대 땅을 살려서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탄소 흡수 능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과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도시이던 농촌이던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을 이롭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첫째로 건강한 자연환경, 둘째로 그 안에서 난 건강한 먹을거리입니다. 우리는 돈을 먹고 살 수도 전기를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요. 토종 씨앗의 가치는 그 역사 보존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온 생명은 씨앗을 먹고 자라며 씨앗 없이는 나무도 꽃도 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새도 벌도 닭도 우리도 없습니다. 토종 씨앗이 수집되는 마을의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는 건 그 마을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한 알 심어도 수백 수천 개의 씨앗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혼자 갖기엔 양이 많으니 옆집에 나눕니다. 올해 씨앗을 믿지면 다시 옆집에 가서 받아옵니다. 그렇게 마을에는 씨앗의 생명력이 살아 숨쉽니다. 서로를 돌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았기에 저는 작게나마 내 자리에서 씨앗을 뿌립니다.